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칩스법 보조금을 주면서요. 돈 대신에 인텔 주식을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그냥 지원금 주는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라서요. 오늘 저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의 핵심은 바로 이거죠.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그것도 무려 9.9%를 확보했다는 사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정부가 단순히 돈을 주는 지원자 역할을 넘어서 기업의 주주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앞으로 반도체 산업, 특히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금융시장과 여러분 같은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저희와 함께 그 속을 한번 샅샅이 들여다보시죠. 준비되셨나요? 네, 정말 주목해야 할 변화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핵심은 미국 정부가 인텔에 약속한 대규모 보조금 중 일부를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전환해서 받았다는 점이에요. 이게 단순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방식의 문제라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정부 지원은 주로 세금 감면이나 현금 보조금 형태였지, 이렇게 직접 주요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건 굉장히 드문 사례거든요. 특히 인텔 같은 상징적인 기업의 지분을 9.9%나 확보했다는 건 글쎄요,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선 어떤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거죠. 9.9%. 이 수치가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이게 법적으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좀 상징적인 수준일까요? 정확히 특정 의결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수치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에 가까운 지분율은 이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주요 주주로서 기업의 경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사 선임이라든지 주요 의사결정에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아직 구체적인 조건들이 다 공개된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이 9.9%가 단순한 우호 지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돈만 받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기업 입장에서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는 셈이지만 동시에 잠재적인 경영 간섭 가능성이라는 부담도 안게 되는 건데요. 벌써부터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기업 자율성 침해의 가능성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정말 빠르고요. 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가 수시로 필요한 분야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시장 상황과 기술 트렌드에 맞춰서 신속하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부가 주요 주주로 들어오면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정부의 장기적인 산업정책 목표나 혹은 정치적인 고려사항이 우선시될 수 있다, 이런 우려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정 지역에 공장을 더 지으라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 특정 기술 개발에 집중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또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나 공급망 안정화 같은 그런 정책 목표를 위해서 기업의 글로벌 전략과는 약간 배치되는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건 결국 기업 가치 평가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바로 그 정책 리스크, 펄리시 리스크라는 개념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정책 리스크. 자주 듣는 말이긴 한데 여기서 한번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네, 정책 리스크란 말 그대로 정부의 정책 변화나 규제 도입 혹은 이번 사례처럼 직접적인 시장 개입 같은 것들이요, 기업의 경영 활동이나 수익성, 더 나아가서는 시장 전체에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금융시장은 특히 이런 불확실성을 싫어하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하는데,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변화는 이런 예측을 어렵게 만드니까요. 이번 인텔 지분 확보는 바로 이런 정책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상당히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의도야 자국 산업 육성이라는 좋은 취지일 수 있겠지만 그 방식이 시장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겨주는군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 기업들로 한번 돌려보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지금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잖아요. 이 기업들도 당연히 칩스법 보조금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 이번 인텔 사례가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약간 우리도 지분 내놔야 하나? 뭐 이런 걱정을 할 것 같은데요. 정확히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텍사스, 애리조나 이런 곳에 수십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또 메모리 공장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죠. 당연히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인텔에게 적용했던 그 주식 수합 방식의 지원 조건, 이걸 이들 한국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할 가능성, 이걸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업별 협상 조건은 다르겠지만 인텔도 했는데 왜 너희는 안 되냐? 뭐 이런 논리가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단순히 보조금 규모를 넘어서는 문제니까요. 그렇습니다. 만약 보조금의 대가로 지분을 요구받게 된다면 이건 단순히 재무적인 문제를 넘어섭니다. 한국 기업의 경영권이나 핵심 기술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세대 기술 개발 방향 설정이라든지 글로벌 고객사와의 계약 조건, 심지어는 중국 같은 특정 국가와의 거래 관계까지도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만 있어요. 이건 기업의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 전략에 상당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심지어 기업 기밀 유출 우려까지 제기될 수도 있고요. 와, 생각보다 파장이 훨씬 깊고 넓네요. 단순히 미국 정부가 주주가 된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잠재적인 영향들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 자체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겠군요. 자, 그럼 이 문제는 반도체 산업을 넘어서서 금융시장 전체,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국내 금융시장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국내 금융시장은 이번 사안을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정책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그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특히 반도체는 한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섹터의 불확실성 증가는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기적으로는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변동성 증가 외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 글로벌 관점에서 여러 국가의 시장을 비교하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요. 특정 국가의 정책 리스크가 부각되면 해당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인텔 사례는 미국 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건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 기업들도 비슷한 요구를 받지 않을까? 미국의 정책 변화가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그런 우구심을 갖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우구심은 한국 시장에 대한 그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기대 수익률이라도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만들어서 신규 자금 유입을 막거나 기존 자금의 유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에 집중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경우 관련 주가는 물론이고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쳐서 국내 증시 전반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 다소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도 이러한 정책 리스크에 대한 고려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다각적인 파급 효과가 있네요. 기업 경영의 자율성 문제에서 시작해서 시장 변동성, 외국인 투자 심리, 환율 문제까지 쫙 연결되는군요. 자, 그럼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전문가들의 조언을 좀 종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위험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역시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특정 산업, 특히 최근 변동성이 커진 반도체나 기술주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면 이를 좀 점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어떤 분야를 늘릴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소위 방어주라고 불리는 섹터의 비중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수 소비재, 음식료나 생활용품 같은 거요. 또 통신 서비스, 유틸리티, 전력이나 가스 같은 거죠.
헬스케어 같은 분야는 경기가 둔화되거나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폭이 작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번 정책 리스크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발생했을 때 포트폴리오 전체의 충격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아, 포트폴리오의 완충지대를 마련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단순히 분산하는 걸 넘어서 어떤 성격의 자산으로 분산할지가 중요하겠네요.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일까요? 둘째는 환율 리스크 관리입니다.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 강화 정책이나 이번과 같은 시장 개입은 장기적으로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달러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원화 자산에만 투자하기보다는 전체 자산의 일정 부분을 미국 달러화 자산, 예를 들면 달러 예금이라든지 미국 국채, 미국 주식 등으로 보유해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는, 즉 해지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까지 고려한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조언해 주실 점이 있다면요. 셋째는 장기적인 관점 유지입니다. 단기적인 뉴스 플로우나 시장의 등락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경쟁력을 좀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근본적인 경쟁 우위는 단기적인 정책 변화나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리기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털에 집중하면서 긴 호흡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정책 변화가 펀더멘털 자체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계속해서 점검해야겠죠. 정리하면 포트폴리오 분산을 통해서 충격을 완화하고 환율 리스크를 관리하며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 불확실성이 클수록 이런 기본적인 투자 원칙들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칩스법 보조금의 일환으로 인텔 지분 9.9%를 확보한 사건. 이는 단순히 한 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의 변화를 넘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첫째, 이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더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둘째, 이는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 정책 리스크라는 새로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사업 전략과 지배구조에 대한 새로운 고민에 직면하게 되었고 투자자분들 역시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위험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결국 이번 인텔 사례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각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자국 산업을 지원하고 또 경쟁국을 견제할지 예측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과 투자자 여러분 모두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예민하게 주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것은 정부가 직접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과연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일까요? 앞으로 각국 정부는 반도체처럼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전략 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또 어떤 창의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특정 기술 표준을 강제하거나 연구개별 R&D 방향에 깊숙이 개입하거나 자국 기업 우선 구매 정책을 도입하거나 혹은 동맹국들에게 특정 국가와의 공급망 단절을 요구하는 방식 등등 훨씬 더 교묘하고 복잡한 형태의 개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규제나 조건들이 오히려 직접적인 지분 참여보다 더 예측하기 어렵고 기업들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새로운 형태의 정책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은 이제 이런 다층적인 위험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와, 정부의 영향력 행사 방식이 훨씬 더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새로운 형태의 위험들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미국의 인텔 지분 확보라는 사건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맥락과 파장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금 전문가께서 던져주신 마지막 질문, 앞으로 글로벌 경제와 시장의 변화를 읽는데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